여러분 반갑습니다. 짱구 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계십니까? 네, 아주 화창한 일요일에 오후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 일찍 좀 사무실에 나와서 매주 비슷한 일을 하지만은 국내 코스피 200 전 종목을 한번 돌려보고 코스닥 150 전 종목을 한번 돌려보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미국과는 완전 정반대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미국 시장은 지속해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국내 증시는 어제 하루만 외국인과 기관이 1조 2,500억을 시장에 퍼부으면서 또 굉장히 안 좋은 이 하락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저가 매수를 해 봐야 될 종목군들을 지속해서 관찰을 하고 산업의 트렌드를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증시를 보면 참 부럽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 단순하게 부럽다라고 하기보다도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죠. 현재 미국 그리고 전 세계에서 부자 탑 1으로 올라간 이 CEO 일론 머스크 CEO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지난주 테슬라의 실적 발표 때 그런 말씀을 드렸죠. 네, 고평가라고 여겼던 테슬라의 실적이 어느덧 현대차의 영업이익을 넘어섰다. 즉, 고로 현대차와 테슬라는 이제 더 이상 비교할 수 없는 회사가 돼버렸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이제 자동차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다 합쳐도 테슬라를 못 따라간다라는 부분이 어찌 보면 현실화가 됐고요. 테슬라를 단순하게 자동차 회사로 보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는 미래의 산업을 선도하는 그냥 그런 선두자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슬라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관련한 루시드 모터스도 최근 테슬라 주가의 상승보다 훨씬 더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테슬라의 LFP 배터리 전환 이슈가 나오면서 CATL이 최근에 신고가를 보여주었는데 이런 모습과 국내 배터리 3사의 흐름을 생각해 보시면 지금 국내 증시가 왜 올라갈 수 없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물론 SK 하이닉스는 반도체만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반도체로 바라보는 게 맞지만은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사실 반도체, 휴대폰, 스마트폰, 그 다음에 AI 모든 다방면에서 굉장히 뭔가 신사업을 하게 된다면 굉장한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회사임에 틀미 없습니다. 그렇지만 삼성전자의 이 혁신이 없다라는 점이 국내 증시 전체의 이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만약 애플처럼 삼성카를 개발을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굉장히 또 빠르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이 잠재력을 가지고 있죠.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당연히 수직 계열화는 당연한 일이고 배터리 전 세계에서 탑 클래스로 가지고 있는 데다가 모든 다방면에 디스플레이, 반도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등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최근 국내 2차전지 소재들이 전 세계 어떠한 소재 회사들보다 고평가 영역에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2차전지 섹터가 갈 수 없는 배경이고요. 거기에 국내 배터리 3사들의 주가와 CATL의 주가의 차이를 보면 이 국내 3사끼리 너무 치킨 게임을 버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너무나 빠른 시점에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과 이런 합작사 설립으로 인해서 국내 이 배터리 3사의 기술력을 유출하는 일만 빠르게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변의 확대로 보면은 좋긴 하지만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지 않나라고 좀 한탄 아닌 한탄을 좀 해봅니다. 오늘은 서두가 좀 길었네요. 자, 일단 다우, 나스닥, S&P 500 전부 다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좀 마감을 했는데 국내 증시 금요일날 시장을 보면서 하나하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국내 증시 금요일날 보면은 당연히
이 시간 외에서 애플과 아마존이 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갈 수 있는 시장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금요일 아침에 나왔던 시황 중에 바이오 섹터의 악재성 요인이 하나 나왔죠. 즉 머크의 이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를 바이오 시밀러, 즉 다른 회사가 제조할 수 있게 풀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SK 바이오 사이언스 백신 기업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 밖에 뭐 한국 BNC라든지 경구용 치료제 종목군들까지 전부 다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금요일날 국내 코스피 하락에 이제 뭐 많은 코스피 우량주들이 하락을 했지만은 여기에 이제 셀트리온과 SK 바이오 사이언스의 하락이 일조를 했을 걸로 보여지고, 그간 많이 올랐던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뭐 삼성전기 등 이런 이 반도체 섹터까지 밀리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무겁게 흘러갔는데요. 항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시황이 안 좋을 때, 그리고 특히 프로그램 매도가 과도하게 흘러나오는 시장에서는 무리하게 장 초반부터 매매에 임할 필요가 전혀 없다. 매매를 하더라도 종가 무렵에만 매매를 진행을 하는 게 좋다. 저도 금요일날은 저희 회원님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어요. 2시 반 이후에 시장에 투매가 나올 확률이 매우 높은 시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시간론이라는 게 있어요. 주식에는 보통 10시에 뭐가 있냐, 그러니까 10시에 근접할 때 단기 바닥을 많이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CFD 계좌의 반대매매 시점은 10시입니다. 그러면은 반대매매에 맞기 전에 10시 전에 물량을 줄인다든지, 혹은 10시부터 반대매매가 쏟아지면서 한 번 더 빠진다든지, 그 물량을 바꿔 올리는 과정이 많죠. 그래서 1차적인 투매가 9시 반부터 10시 혹은 10시 반까지 이루어지고, 2차 투매는 항상 2시 반 전후로 많이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스탁론에서 기반한 투매, 그리고 그 다음날 있을 신용 미수에 대한 반대 매매가 사전적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안 좋고 하루 종일 약세장으로 갈 걸로 예상이 될 때는 가급적이면 3시에 근접해서 종목을 매매하는 게 오히려 계좌의 이 손실을 방어하는 데는 굉장히 좋겠죠. 그런 부분에서 뭐 시장을 바라봤다면 금요일날 크게 우려는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코스피 종목군들에 들어오면서 시장을 들어 올렸으나 선물에 의한 상승이지 현물을 전혀 사지 않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가는 게 좋을 것 같고, 이 국채 수익률의 변동성이 너무 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요일날 남유럽 국가의 이 국채 수익률의 변동성이 굉장히 컸습니다. 하루에 뭐 플러스 11%가 나오는 등 뭐 비트코인인 줄 알았어요. 무슨 국채 수익률이 그 정도의 변동성을 보였다면 그 안에 이 채권 트레이더들은 굉장히 곤혹감을 금치 못할 그런 변동성이 계속 나오고 있고, 또한 한 2주 됐죠. 더 이상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자재 관련된 섹터를 보지 마시라 라는 부분도, 이 원자재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선물에 의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가수요라는 게 발생을 합니다. 그런 가수요적인 부분이 시장에 나오면서 원자재 시장도 많이 빠졌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봐야 될 종목군들이 이렇게 본다면 매우 압축이 많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전기차의 패러다임의 변화인데, 그 중심에서는 소재가 계속 변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LFP 배터리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공부하고 매매를 이어왔죠. 거기에 또 하나 금요일날 LFP 배터리의 하이브리드 리튬 메탈, 즉 전고체가 또 다시 시장에 부각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또 전고체 관련된 종목군들을 다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결국 이 배터리 패권 싸움에 누가 얼마나 빨리 갈 것인지에 대해서 글로벌 기업들이 전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그러한 이 부분 안에서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밀리고 있는 산업과 섹터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을 갖지 말고 뭐 보더라도 짧게 보는 전략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보면은 간단하게만 좀 볼게요. 간단하게. 자, 목요일 미 증시 예상과는 좀 다르게 빅테크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여기에 또 금요일 날도
다시 상승을 하면서 사실 제 개인적인 예상과는 조금 동떨어진 모습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이 부분에서는 미국의 좀 재미난 이런 이슈들이 너무 많았는데, 미 증시 금요일 시간에 애플, 아마존 등 공급망 이슈로 인한 실적 부진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신이라든지 뭐 글로벌 뭐 리서치 회사들이 실적 부진에도 잘 견뎠답니다. 이게 말만 좀 바꿔놓고 그냥 상승을 시킨 거로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는 약간의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하락폭을 축소하지 않았나. 그리고 주요 빅테크 기업으로의 쏠림이 굉장히 강한데, MS 또한 마찬가지예요. 성장률이 1%인데 그냥 잘 버텼다. 잘 버텼다. 시장의 공급만 문제여도 잘 버텼다라는 걸로 국내 증시의 호실적과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즉 시장의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미국의 상승을 국내도 상승할 것이다라는 생각은 조금 버려놓고 시장을 바라보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금요일 테슬라의 상승 배경에는 미국의 1조 7,500억 달러 축소된 부양책의 통과 기대감이, 여기에 전기차 보조금의 확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테슬라의 추가 상승이 진행이 되었고, 여기에 미국의 SES라는 이 스펙인데, 이제 그 회사인데 다음 달에 스펙과 합병해서 일단은 상장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11월 3일 하이브리드 리튬 메탈 배터리를 공개를 앞두고 관련 개발 이슈가 부각되면서 전고체 기업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이 퀀텀 스케이프, 그다음에 하나가 무슨 파워인데 제가 기억이 안 나고요. SES 이렇게 해서 세 개의 글로벌 스타트업이 3개가 있는데,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LFP 배터리 플러스 전고체 배터리로의 이 시장의 판도의 흐름을 계속 관찰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좀 급락을 했던 이 전고체 배터리 종목군들 이따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보고요. LFP 배터리의 대장으로 CATL이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CATL과 테슬라가 이끌고 있는 시장이다 라고 보면서 LFP 배터리와 그 외 전고체까지 보면서 시장을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사이 D램 가격의 하락이라는 말이 나왔죠. 저는 과거에는 이런 이 D램에 치킨 게임이 붙어서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치킨 게임 자체가 논할 단계도 아닌 것 같아요. 치킨 게임 자체도 논할 단계도 아니고, 영업이익률이 30%대 나오는 회사들이 공급량만 조절을 해버리면 문제될 부분은 전혀 없을 거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단기적인 이 상승폭에 대한 차익 매물 정도로 생각을 하고, 밀렸을 때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94,000원대 언더로 가면 분할 매수를 한다면 이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량주 내에서 본다면 SK 하이닉스 여전히 좋은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현 국면에서 지수의 추가 하락은 다가오는 다음 주에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죠. 연준이 테이퍼링을 시작을 한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투매 물량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랬을 때 저는 단기 재료 소멸로 인한 시장의 하락으로 그런 주식을 받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급하게 접근하기보다는 천천히 시장을 바라보면서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각 업종의 이 섹터의 대장주격에 있는 종목군들, 그러나 실적에는 문제가 없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이 밀렸을 때 그런 종목군들을 하나하나 모아놓고 이제 이런 구간에 서서히 분할 매수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시장은 지금 굉장히 지지부진하고 어렵지만, 사실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시장을 너무 지금 편하게 대응을 하고 있고 매매도 잘 풀립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은 주도주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되고, 그리고 시장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동참을 해야 되겠죠. 잘못된 이 진입이라든지 뭐 잘못된 투자가 있었다면 빠르게 개선을 하고 종목 교체를 하면서 시장을 대응한다면 지금 어려운 시장 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날 저는 위메이드 하나를 주도주로 매매를 했었고요. 일단 최근에
위메이드가 최근에 위메이드가 엄청난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 이뤄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너무나 높기 때문에 접근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또 특히 이번 주에 위메이드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과거에 뭐 신풍제약 뭐 그런 잡주도 신풍제약 그런 잡주도 시가총액 10조에 올라갔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안 나올 수 없다 라고는 말을 못 하겠네요. 그만큼 이 시장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위메이드의 흐름을 보면서 NFT 시장의 흐름을 같이 체크를 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날 시장은 위메이드 테마가 주류를 이뤘습니다. 위메이드 관련해서 위메이드가 대주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한 빗썸 코리아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가 거래 대금을 3천억을 넘게 나오면서 일단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었고요. 아마 이 종목이 좀 눌린다면 눌린 관점에서 좀 체크를 해 볼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여기에 갤럭시아 머니트리 이 NFT 메타버스 시장은 단기 조정이 불가피해 보였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MP라든지 일단 여전히 다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이제는 조금 조정을 메타버스 쪽은 기다려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메타버스나 이런 NFT나 시장에 꼭 필요한 섹터들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난번 영상에서도 눌림 때 주도주 관점에서 종목만 압축을 해놓고 보면 좋겠다라고 보여지고요. 덱스터라든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전부 다 2만원 이하권에서 뭐 MP도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 급락을 한다면, 맥스트도 그 정도 급락을 한다면 봐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LFP 관련해서 코인테크 신고가 영역이죠. 박스권을 돌파하고 올라왔는데 지금 이 전고체와 LFP가 서로 간에 시소 게임을 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좀 많이 밀려준다면 강하게 돈이 들어왔던 구간들 위주로 좀 저는 봤으면 좋겠네요. 이 아래권에 들어온다면은 매수 관점으로 눌림 매매를 강한 종목 안에서 하는 게 좋겠고요. 코인테크, 그리고 현재 단일가에 들어가 있는 아모그린텍도 많이 빠져서 이런 돌파 영역에 들어올 때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기거래 단일가 2거래일인데 3거래일 마지막에 눌림이 온다면 한 차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파워넷 금요일날도 강했죠. 파워넷도 시장의 중심에 서 있고 글로벌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다시 내려온다면 6,500원 언저리에서 저는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핵심 종목 안에서 압축 매매를 하는 게 지금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전고체 배터리 한번 볼게요. 금요일날 한송 네오텍이 자회사 이슈로 인해서 일단은 상한가에 들어갔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종목을 그렇게 썩 좋게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올라가고 항상 끝이 그렇게 썩 좋았던 종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상한가에 들어갔는데도 거래 대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할 예정이고요. 뚜렷하게 이 자회사의 이 하이브리드 메탈 리튬에 대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약간 뚜렷하지가 않았던 점이 약간은 걸리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심 종목 정도로 넣어놓고 보고요. 자, 전고체 섹터 한번 보죠. CIS 리튬이온 배터리 플러스 전고체 종목이고요. 조금 더 눌리는 모습을 지켜봐야 될 텐데 이런 구간들 이 아래 구간들이 지켜지는지, 뭐 17,000원이 지켜지는지 봐야 될 것 같고, TSI라는 종목이 이 종목도 굉장히 강하게 올라왔던 종목이죠. 최근 고점 대비 단기 낙폭이 저는 상대적으로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강하게 돈이 들어왔던 구간은 2만원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2만원 언저리에서 기술적 반등 흐름이 나올 확률이 좀 있을 거로 보여지고요. 리비안 상장도 얼마 남지 않았죠. 한농화성의 경우에는 이 구간이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TSI 정도를 봐보는 게 좋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COP26 관련해서 이 그린케미칼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린케미칼 저희는 이날 들어가서
올라올 때 이틀 뒤에 전량 차익 매도를 했어요. 전량 차익 매도를 한 50% 정도 매도를 하고 다시 이제 이미 매수를 조금 해서 네, 이틀 정도 추가로 좀 매수를 계속 이어갔던 종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전에 있던 부분은 매도가 되고 매수를 해서 일단은 뭐 다음 주 월요일 날 올라가면은 매도를 예정에 있는데요. 일단 이 일정이 이번에 탄소 배출 기금에 대한 이슈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을 받고 월요일날 시가의 갭이 얼마나 뜰지 아니면 갭이 안 뜨고 나중에 후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얘가 이제 시장의 테마를 태운다면 12,200원에서 출발을 해서 뭐 13,000원까지의 시장의 반등을 예상을 하고 일단은 매매를 했고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캠스라든지 뭐 유니드 관련된 탄소 배출권 종목군들이 많았죠. 휴캠스는 저희가 이런 구간에서 스윙으로 가다가 물량을 대부분 정리하고 이때도 매도해서 휴캠스는 다 정리를 해 버렸고요. 탄소 배출권 관련해서 종목군들이 약간 전체가 다 가지 않아서 조금 이런 부분도 어렵지 않나 라고 보여집니다. 자, 시장의 일정을 다 보기에는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제가 일정 정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카페 오셔서 일정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가 이 LNG선 관련된 이슈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STX 중공업을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조선사들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현대미포조선부터 하나하나 보면은 일단 현대미포조선 굉장히 강한 모습인데 눌림시 매수 관점, 현대중공업 다시 상장가 이상으로 올라왔죠. 이런 구간이 깨지지만 않는다면 그리고 시장의 영향으로 밀렸을 때 이 자리에서 지켜만 준다면은 뭐 단기적으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일단 현대 미포 조선을 우량주 내에서 탑픽으로 바라보고 있고 중소형주는 SDS 엔진을 1등 탑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국내에서 LNG선 엔진을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은 딱 두 기업뿐이 없습니다. 독점 사업이라는 거죠. 두 기업. 현대중공업의 자회사 하나, 그 다음에 HSD 엔진 하나입니다. 자, 카타르가 이 기사는 여러분들 굉장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올려놨는데요. 잘 읽어보십시오. 네. 최대 150여 척이 발주될 것으로 보인다. 근데 23조가 저는 넘을 것 같습니다. 네, 23조가 넘을 것 같고 왜냐하면 최근 이 선박 가격이 신조선가가 매우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선박 가격이 올라갔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은 이 금액보다 훨씬 더 큰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돼요. 23조가 아니라 한 50조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저는 드는데 일단 11월 중에 카타르 노스필드 카타르 노스필드 계약이 아마 있어요. 카타르 노스필드 뭐 대충 쳐보면은 기사가 가스전 추가 개발 중이다. 이런 부분이 카타르 노스필드에 지금 20척 발주가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 수주가 11월 달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천연가스의 공급 부족으로 인한 이 LNG선의 니즈는 클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SD 엔진 그리고 이 세력주에서는 STX 중공업을 들었죠. STX 중공업은 지난번에 들어간 거는 거의 전량 매도를 했고요. 전량 매도를 다 하고 일단은 또 눌림을 저는 기다려 보려고 생각을 해요. 세력주 관점에서 눌림을 기다리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 한 주도 다들 돈 많이 버시는 한 주 되시고 일단 뭐 일정 관련해서 뭐 제가 생각나는 거 머릿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공부해야 될 거 시장의 중심주 등등 올려놨기 때문에 보시면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